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공학센터 소프트웨어 공학기술팀 장원석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너무 좋은 주제로 아키텍처와 그 밖에 이제 HFS라는 신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좋은 강연을 해주셔서 제가 조금 살짝 주눅 드는데요. 일단 그 주최 기관의 직원으로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그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특히 이제 추운 날씨와 미세먼지라는 악천후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과 데브옵스와의 만남, 이 발표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저기 앞에 이제 소개에 나와 있는 대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길을 들어갔고요. 거기서 10년간 대충 9년 반 정도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정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있어서 지옥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대기업 SI 서비스 개발에서부터 휴대폰 개발 또는 데이터베이스, OS 개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클라우드까지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직접 이제 개발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개발자의 길을 걷다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센터로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앞서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거는 일종의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분들을 관리하는,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그 테스트라든가 요구사항 분석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꼭 잘 알고 계시지 않더라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코딩을 잘해서 소프트웨어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이 잘 돌아가는 제품이 나와주기만 하면 개발자들은 그것이 이제 최고입니다. 그러나 이제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좋지가 않죠. 아무리 똑똑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할 수 없으면, 이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버리면 프로젝트는 망합니다. 개발은 잘 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자체는 약간 관리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저는 개발자 출신이면서도 어떻게 이제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제 개발자의 목을 죄는 듯한 그런 입장에도 이제 처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이게 저한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개발자 출신이었으면서도 지금 이렇게 이제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개발자와 관리자 사이는 원래 이제 골이 깊어요. 서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주제하고도 일맥상통하지만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약간 이제 관리자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데브옵스 개발 방법론은 개발자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잇는 가교 역할이 될 수 있었으면, 또는 이 두 가지의 각각의 장점만을 모아서 새로운 이제 좋은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에 있어서 여러분한테 이제 좀 더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의 미래형으로 선진화가 되어질 수 있으면 그것이 이제 참 유익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런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데브옵스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그리고 이제 양쪽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좋은 방향일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혼합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것으로 전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특히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 깊은 분야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이제 발표를 해 주셔서 제가 이제 약간 좀 다들 알고 계시는 듯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짚어드리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조금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자체에 대해서 의의라든가 원래 이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왜 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부터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 중에서도 제가 이제 공학기술팀에서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이제 소개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이제 필요하게 된 배경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의 이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이제 맨 처음에 기조연설에서도 나온 것처럼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세탁기라든가 뭐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먼 옛날에 이제 삼성 세탁기가 최고였을 무렵 삼성 세탁기에 다 이제 돌리는 버튼이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요즘은 그런 게 없죠. 다들 이제 누르는 그 전자회로식 버튼식이죠.
요즘 어떤 그 가정기기, 그 어떤 생활용품에도 다 소프트웨어가 들어갑니다. 전자밥솥에도 100개 이상이 넘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요. 자동차에는 뭐 수천 개가 넘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갑니다. 비행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의 수는 1억 개가 넘습니다. 참 여러 가지 방면에 스마트폰에서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저희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의 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차원에서 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제 좀 그 겉으로 나온 이야기 말고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고 또 싶은데요. 너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렸다가는 제 입장이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옛날에 이제 소프트웨어에 잘 개발하고 있느냐, 잘 못 개발하고 있느냐, 이런 품질 관리는 거의 이제 감시관에 가까웠습니다. 업체에 방문해서 여기 소프트웨어 잘 개발하고 있냐, 아니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한다고만 하고 안에서 이제 게임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한다고만 하고 어디서 이제 뭐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갖고 그 대충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방문해서 그 점수 매기고 여기 이제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거는 좀 아니죠. 개발자들 분들도 이런 거 상당히 싫어하시고 실제로 이제 업체에 방문하면 이제 상당히 안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도 이제 저를 물론이거나 개발자 출신인 분들이 많이 이제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방문을 드릴 때는 이렇게 업체를 평가하는 방식, 랭킹을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면은 이런 점에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컨설팅 해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면은 여기서 이런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리는 이런 컨설팅 서비스로 많이 이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제 아주 비하인드 스토리는 아니고 약간 좀 그 자랑 같기도 한데요. 이게 뭐 제 힘으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점차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도 했고요. 사실 이제 그런 것보다도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것이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다 보니까 품질 관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개발자들이 소스 코딩하는 거에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딱 도식화할 수가 없어요. 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소스 코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소스 코드에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아키텍처 설계도라든가 이런 그 새로운 측면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개발자들 스스로 내가 지금 막 머릿속으로만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렇게 좀 취약한 면이 있구나. 개발자들도 많이 아시잖아요. 저희가 한 달 전에 싼 소스 코드를 다시 못 알아봐요. 그것에 대해서 문서화를 일일이 해두거나 메모를 남겨두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비주얼라이제이션 서비스를 이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인데 앞서서 다 말씀드렸고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릿속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서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런 걸 이제 추적하고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이제 약간 부각되면과 동시에 개발자들의 능력을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서비스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업체에 방문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저쪽 업체는 우리 업체보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정말 못하는데 왜 저 업체는 그쪽 프로젝트가 되고 우리 쪽 업체는 프로젝트에서 이제 떨어졌느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전체 과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서 개발자한테도 관리자한테도 양쪽 다 이제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딱 정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이제 무턱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많이들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있지 않습니까? 공학에서 많이 나오는 요구사항, 설계, 구축, 테스트, 유지보수. 꼭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과정을 이제 하는 원론적인 부분이 I 커뮤니티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공학 참고서 스웨북에 의해서 이제 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학과에서 이 스웨북을 교과서로 삼고 있고요. 이 교과서에 따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 소프트웨어 공학을 10가지 영역,
개발 영역의 이제 5가지 영역과 관리 영역의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그 정의하고 이것에 맞추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이런 걸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제 업체에 나가보면은 대부분 영업사원이 요구사항 받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가 구축하는 2가지 과정으로 딱 압축되고 딴 건 다 없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MMI에서는 그 CMMI라고 이제 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하는 이제 국제 표준으로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 영역에 대한 수준을 나누는 있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10가지 영역이 아니고 22개 영역으로 나눠서 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에서는 국내에서 하는 소프트웨어 인증에서는 SP 인증에서는 5개 영역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삼고 있는 이론적 배경은 이제 스웨브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벗어나느냐, 아니면 이제 이 과정을 어떻게 이제 더 보완을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학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스웨북이 옛날 거라서 지금 2012년도에 버전 3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10가지 영역이 아니고 15가지 영역으로 이제 추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은 그 스웨북의 그 버전 3는 무료 배포가 안 되고 있어서 스웨북 이거 예전 2004년 버전은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만 해보시면은 금방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쭉 뭔가 잔뜩 나오니까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일단 이거 꼭 다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에서 그 저희만이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이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을 합니다. 협업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그 업체들한테 뭐 1억 원씩 지원금을 준다던가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이제 성과를 그 저희들한테 발표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시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결과를 이제 공유를 함으로써 이제 가이드를 나눠드리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밝혀진 이제 공학 지표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 취합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중에서 이제 앞에서 이제 두 번째 칸 그 지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저것을 많이 기준으로 합니다. 저것은 그 내용 보시면은 이제 소프트웨어의 개발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과연 정말 그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수치적,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일종의 이제 스코어입니다, 진짜. 물론 이제 저게 항상 이제 실제 소프트웨어 잘 개발하는 회사는 100점 나오고 못 개발하는 회사는 이제 0점 나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중치라든가 여러 가지 계산식이 필요한데 일단 저런 지표를 저희는 많이 발굴해 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이제 발굴한 것 중에서 일부 이제 도움이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공학센터, 아까 전에 이제 그 사회자이신 김영수 수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에 전화를 주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버튼을 누르시기만 하면 무료로 저희가 이제 업체를 방문 드려서 업체에서 요구사항이나 아키텍처, 코딩, 테스팅, 향상관리 영역에 대해서 그 컨설팅이나 방문 교육이나 이제 실습을 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아무리 개발자 경력이 있다고 해서 뭐 9년 경력은 개발 경력도 아니죠, 사실. 그래서 개발 경력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업체를 방문 드렸는데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개발자분들보다 저희가 뛰어난 건 절대 아닙니다. 거기 업체에서 개발하고 있는 소스코드는 그 직접 소스코드를 제작하신 분들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가서 어떻게 이제 그쪽을 개발을 도와드리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소스코드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제 그 점수를 매기면은 이런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거나 이런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2013년 현재까지 거의 이제 매년 80여 개 업체, 그리고 이제 저 올해는 한 25개 업체를 저 혼자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이제 그 서비스 담당하시는 분들 모두 합치면 올해도 대략 한 100군데 정도 서비스를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100건의 이제 방문 서비스를 수행을 하면서 이제 사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정말 이제 저희가 이제 겉으로 그냥 그 이렇게 말만 하고 가이드 책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아니면 이제 그 오픈소스 도구 그냥 설치만 해드리고 나오는 게 아니고 개발자들하고 같이 토의하고 소스코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나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는 돈을 받고 하는 컨설팅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제 조금 이제 맛보기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나오는 입장인데요. 근데 이제
돈 받고 하는 업체처럼 이제 착각을 하셔가지고 저보고 이제 버그 수정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버그 수정해주는 그런 기관 아닌데 하도 이제 많다 보니까 한 세 군데 정도는 진짜 버그 수정하고 나왔습니다. 진짜 원래 제가 이제 공기업 오게 된 이유가 그 6시 칼퇴근을 할 수 있어서인데 이럴 때 가서 이제 밤새고 나오고 이러면은 조금 좀 내가 여기 왜 왔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개발자보다 연봉도 낮은데. 근데 아무튼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서비스를 이렇게 이제 실제 개발자들하고 개발 그 문화를 이제 교류하면서 잘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직접 그 방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이 조금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 서비스 산출물로는 지금 오타가 이제 교재에 좀 있을 텐데요. KSEJW 정보과학회 이제 조인트 워크샵이라는 학술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나가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서비스를 해본 결과 지표랑 실제 업체의 그 품질 결과랑 이렇더라 하는 이런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수시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물론 저기서 이제 발표하는 내용들은 업체의 이제 소스 코드라든가 비밀은 제가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업체에서 이제 제가 나올 때 반드시 컴퓨터에서 다 업체 정보를 삭제하고 나오고 거기서 이제 발표할 때도 이제 N사, P사 이런 식으로 업체 이름을 다 숨기고 나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학회에 발표를 하기도 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저희 업체 공학센터의 성과가 이제 보도자료로 나가기도 합니다. 약간 좀 제목이 좀 노골적인데 소프트웨어 과외받고 쑥쑥 성장하는 아남전자 저런 기사가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소프트 공학센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이제 약간 좀 이제 듣는 게 좀 힘드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그냥 잊어버리시고 넘어가셨다가 공학센터 홈페이지에 URL 도메인도 간단합니다. www.software.kr입니다. 거기서 수출을 위한 그 제품의 완성도 체크리스트. 저건 이제 설문지입니다. 말이 설문지이지 거기서 이제 체크해서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면은 대충 완성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에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가이드, 코드닥터 서비스 가이드, 이게 제가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적용 가이드, 품질 관리 매뉴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가이드들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한번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교육자로 이건 만화인데요.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되고 있으니까 심심하실 때 한번 와서 이제 클릭해 보시면 재미있는 만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시간이 좀 급한 관계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이제 구성되는 이제 도구들인데요. 이 도구들에 대해서는 일단 크게 따져봤을 때 아까 전에 봤던 이게 5단계 개발 영역 관계에 약간 좀 변형된 형식으로 개발하고 이제 형상 관리 빌드가 들어가고 이제 테스트가 들어간 형태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오픈소스 도구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한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최신 버전에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는 버전에서는 여기서 이제 소나큐브로 이제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 맨 위에 나오는 이런 지표들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툴체인을 이제 구축을 한 다음에 실제로 앞서서 이제 너무 좋은 발표를 해주신 분들도 계셨지만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이클립스에서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할 경우에 이제 서브 버전을 이용하고 젠긴스라든가 소나큐브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개발은 개발대로 하면서 개발의 품질 관리가 자동적으로 그래프로 나오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은 어떻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를 이제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좀 시간이 제가 좀 많이 썼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요구사항은 레드마인으로 개발은 이제 서브 버전이나 형상 관리 툴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빌드는 젠킨스,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는 소나큐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이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최신 기능은 이렇게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이제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 아키텍처하고 어긋나는 게 있으면 지금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개발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개발되어 나온 게 이상한 게 나왔다. 이런 걸 이제 체크하고 하기 위해서 역공학이라고 해서 소스 코드 자체를 분석을 해서 어떤 모듈하고 어떤 모듈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콜그래프하고 디펜던시 스트럭처 매트릭스를 이제 하는 이런 도구를 저희가 이제 공학센터에서 이제 순수 공학센터의만의 힘만은 아니고 이제 좀 어떤 다른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 프로세스에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이렇게 이제 도구만 갖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SP 인증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공학센터에서 하고 있는 인증이 있는데
이 인증에서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좋은 소프트웨어인지 뭐 KS 마크, Q 마크 주는 것처럼 인증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증을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만들어진 산출물로 이렇게 이제 대체가 가능한 힘든 문서 작업을 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 인증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제가 이제 조금 좀 잘못 배분해서 좀 급히 얼마 안 남았는데요. 데브옵스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데브옵스 개발 방법론은 다 이제 제목 그대로 얘기하자면 DEVOPS, Development Operation의 이제 합성어로 데브옵스, 개발과 운영을 합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이제 나왔던 좀 비교적 새로운 이제 개발 방법론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간단하게 말하자면 개발자가 개발과 운영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보통 이제 10명 이내의 작은 회사에서는 다 이렇게 데브옵스 방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취할 수가 있으려면은 여러 가지가 이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고객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자잘한 것들이 다 오토메이션으로 도구가 기반이 되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대표 기업이 넷플릭스, 플리커, 포토피디아 등이 있는데요. 전부 다 인터넷 웹 서비스 업체고요. 여기서는 이제 고객이 뭔가 요청사항이 오면은 바로바로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일단 분위기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데브옵스 데이즈라고 하는 데브옵스 행사에 한번 찾아갔었습니다. 런던에서 열렸던 행사였는데요. 이때 이제 제가 방문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여기처럼 커다란 컨퍼런스가 아니고 한 80명, 60명 정도 모이는 이제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의 세미나였고요. 어떻게 보면 업체들 간에 상당히 이제 자유로운 격의 없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들은 건 없었는데요. 그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방법론을 마치 과학적으로 새로운 조건으로 이제 접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브옵스의 특징을 말하자면 이제 개발자랑 운영자가 서로 책임을 넘기지 않고 한꺼번에 하기 위한 그런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캐릭터,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라고 해서 일종의 개발 문화, 서로 간에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중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까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말씀드렸었던 폭포수 개발 방법론, 요구사항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보수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5가지 단계가 아닌 애자일 개발 방법론, 하나 개발하고 나서 이거 제대로 개발됐는지 확인하고 하나 개발하고 나서 이거 제대로 개발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반복해서 이제 동작을 시키도록 하는 게 이제 애자일 방법론인데, 거기서 이제 데브옵스는 한 발 더 떠나서 개발자들이 모든 소프트웨어 수명 주기를 다 이제 체크를 하면서 이 체크하는 게 가능해질 수 있는 제일 큰 이유는 컨티뉴어스 딜리버리라고 해서 개발한 솔루션이 고객한테 전달되는 과정, 디플로이 과정 또는 이제 배포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쉐프하고 퍼핏이라고 하는 툴이 필요한데요. 쉐프 같은 경우는 버추얼리제이션 툴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VM웨어 툴을 띄워서 만들어진 솔루션이 정말 실제로 동작하는지 테스트까지를 완전히 해봅니다. 개발자들은 자기가 개발만 하고 개발이 끝났으면 이제 컴파일만 되면 이제 끝났다라고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테스터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쉐프 같은 경우는 개발 끝나서 이제 실제로 한번 동작시켜 보는 것까지를 완전히 자동화 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리고 이제 퍼핏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쉐프 같은 써서 동작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그것을 이제 통계를 내볼 수 있는 그런 도구고요. 그래서 이제 워낙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원론적으로 올라와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많은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다 이제 책임 기반 개발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중에서 특출나게 천재인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슈퍼 개발자로 부르는데 이 사람이 개발 총괄을 맡고 이 사람한테 모든 걸 위임합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저기 이제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구현하고자 싶은 거는 가능하면 산출물, 객관적인 산출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공유가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데브옵스 같은 경우는 모든 이슈가 서로한테 완전히 공유되면서 일종의 하나의 개발 문화로 이제 정착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 민주주의죠. 상당히 좀 이상향에 가까운데
좀 이제 이상형이기 때문에 좀 이루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소규모 회사에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데 좀 대규모에서는 이루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과 데브옵스 간에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는데, 차이점 같은 경우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비교적 이제 고객의 요구와 관리적인 측면을 이제 중요시하고, 정량적인 것과 관리적인 측면을 중요시하고, 데브옵스는 서로 간의 의사소통과 개발의 통일성 그리고 빠른 피드백을 이제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자동화와 문서 작업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점으로 다룰 수 있는데요. 단순히 비주얼라이제이션과 데브옵스를 합친다라고 하는 것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이제 요구사항 설계, 개발, 테스트의 툴들과 데브옵스의 툴, 셰프하고 그 퍼핏을 다 합쳐서 모든 걸 총괄하는 도구 그 시스템을 구성한다가 아니고, 이런 개발 문화의 장점과 개발 설계의 투명성을 다 합쳐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그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가 좀 선진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제가 좀 초과했는데요. 발표를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